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은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저수를 남겨서 우리에게는 친숙해진 경전인데요. 이 경전은 베일에 쌓인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팔리어 원본이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임을 뜻하는 팔리어 원본이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경전이라는 뜻이지요.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 이름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남북조 시대 중국의 양나라의 승우가 쓴 출상장기집이라는 경전 목록집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경전 목록집이라는 것은 불경들의 이름만을 리스트업하는 것을 목록집이라고 합니다. 남북조 시대의 출삼장가집에서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름만 남아있고 본문은 알 수 없다. 본문은 없고 이름만 전해져 오는 경전이다. 이런 뜻이죠. 수나라 때의 법경록이라는 게 대표적인 불경 목록집이고 당나라 때 정태록이라는 게 당나라 때의 대표적인 불경 목록집입니다. 여기에서도 실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경이다. 역경이긴 이름은 전해져 있는데 내용은 전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수나라 때의 법경록은 수나라 문제가 스님들 20명을 풀어서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경의 모든 목록을 리스트업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금강산매경은 원문을 구하지 못했어요. 원문이 없고 이름만 전해져 온다. 이런 경전이었어요. 금강산매경이.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흘른 뒤에 조선에서 원효 스님이 중국 사람들이 중을 20명을 풀어서 찾아보라고 해도 못 찾았던 금강산매경의 원문이 없고 제목만 전해져 오는 금강산매경인데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글을 적은 거예요. 글이 나온 거고 금강산매경론은 오늘날까지도 원문이 전체가 다 전해져 옵니다. 고려대장경에도 속에도 들어가 있고 송대장경에도 들어가 있고 만주족이 만든 대장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만든 대정신수대장경에도 금강산매경론이 원효 스님의 원문이 다 수록되어 있죠. 금강산매경론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 대학생이라면 그 정도는 읽어야지. 그래서 저도 무모하게 순수 이성 비판을 읽기 위해서 도전한 적이 있어요. 이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앞에 페이지를 잊어먹고 두 번째 넘기면 앞에 페이지를 또 잊어먹고 그 정말 어려웠던 정말 난해한 저서였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대학 4년 동안에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저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효의 금강산매경론은 어떻게 저술되어 있냐면 경왈해서 금강산매경 경의 말씀을 한마디 인용하고 그 구절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논하는 것을 논왈해서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산매경의 모든 경전의 모든 원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금강산매경 논인데 당나라 중기에 나온 지승스님이 편찬한 개원석교록이라는 불경 리스트가 있어요. 이 불경 리스트는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령 때, 즉 남북조 때 잃어버린 경전인데
이름만 전해져 왔는데 지금은 습유본이 있어서 편입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습유본이라는 건 말하자면 뭐냐면요, 짜깁기책이라는 뜻입니다. 짜깁기책이라는 말은 A에서 금강산배경왈 뭐라 B라는 책에서 금강산배경왈 뭐라 하는 것들만 끌어 모아서 짜깁기로 책을 만드는 것을 습유본이라고 합니다. 이 습유본만 평생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종 문헌들을 다 뒤져가지고 여기에 인용됐던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참 힘든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습유본 금강산배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원석교록 당나라 중기 730년에는 전에는 이름만 전해져 오던 경전이었는데, 금강산배경이라는 경전이 원효 시대를 지나서는 습유본이 존재한다. 습유본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습유본이라는 것은 원효가 쓴 금강산배경론에서 경왈이라고 인용된 것들을 모으면은 금강산배경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죠. 왜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느냐? 금강산배경론, 원효 스님이 경왈에서 인용했던 원문들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습유본이 똑같이 카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B를 뺏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고려대장경, 송장경, 일본 사람들이 만든 대정신수대장경에 들어있는 금강산배경이라는 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원효의 금강산배경론에서 습유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찬령의 송고승전에 보면은 원효가 금강산배경론을 저술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금강산배경이라는 경전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용궁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라 왕실에 근심이 있었는데 신라 왕의 부인 왕후마마가 영영종이라는 악성종기, 머리에 난 악성종기로 병고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왕실에 근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왕이 나라 사람들한테 왕후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박스무당이 한 사람이 당나라라는 선진국에 가서 아가타약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아가타약을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참 좋은 얘기구나 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배를 타고 당진을 출발해서 당나라를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쑥 들어간 보니까 용궁에 도착한 거예요. 용궁에 도착했는데 용궁에는 이제 용왕님이 계시고, 용왕님께서 일날 사신들을 모으더니 너네들 지금 어디 가냐? 신라의 왕실의 왕후님이 머리에 종기가 나셔가지고 아가택을 구하러 당나라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거 다 쓸모없는 짓이고, 판의 순서가 흩어진 금강산배경을 던져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제대로 판차를 매기고, 원효 스님이라는 분이 있을 거야, 신라에. 그분 보고 강론을 하게 되면은 왕후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용왕님이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신의 장단지를 쭉 찢더니 거기에 금강산맥을 쑥 집어넣고 싹 아물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마귀들이 뺏어갈까 두려워서 여기다 감춘 것이다 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강산배경의 출처가 용궁이라는 얘기예요. 신라 왕실의 이 사신들이 돌아가서 장전지를 찢어가지고 금강산배경을 꺼낸 뒤에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용왕님이 말씀하시는데 편차는 대안 스님한테 매기라고 하고요. 순서를 바로 잡아라. 착간이라는 거는 옛날 책은 문서를 여기를 묶습니다. 줄로.
줄로 묶는데 이 끈이 끊어지면은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거를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이 순서를 바로매길 수 있는 거죠. 그 순서를 바로매길 수 있는 사람은 대안스님이다. 여왕님이 말씀하신 거죠. 대안스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앞에서 흥윤사 금당십성에는 안 들어갔지만 흥윤사 금당십성에서 민중불교를 실천했던 사파, 해숙, 해공, 원효 같은 부류의 스님이었습니다. 대안스님은 뭐냐면은 대안하여라 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해서 대안스님입니다. 크게 편안하여라, 크게 편안하여라. 클대자에다 편안한 안자를 써서 대안스님. 그래서 이 사신들의 말에 따라서 왕이 사신들이 가져온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이거를 순서는 대안스님 보고 매기도록 하고 이거에 대한 해설은 원효스님이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안스님이 그걸 보고 8품을 편차를 매겼는데 부처님 말씀과 전부 다 일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효가 황룡사에서 처음으로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이 설화는 얘기가 뭐냐면은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용고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용공 세상에서 나온 금강산매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에요. 설하지만 저희가 조금 분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산매경의 용궁기원 설화, 이 설화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설화를 만든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들이 다 신라 사람들이에요. 신라 왕실의 왕후가 머리에 종기가 나서 사신들이 당나라를 간 거고 용왕도 신라의 대안스님하고 원효스님을 알아요. 대안스님하고 원효를 알아가지고 이분들이 이 경전의 순서를 매개하고 풀이를 써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신라 사람들이 이 설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다 신라 사람들인 거죠. 라오스 사람들이 설화를 만들면서 이런 설화를 만들겠어요? 신라 사람들이 설화를 만들면서 라오스 왕실의 왕후가 머리에 종기가 났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라오스 승려 보고 편차를 매기라고 했다. 이런 설화를 만들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설화를 만든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명확한 거는 이런 결론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은 설화밖에는 없어요. 금강산매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팔리어라든가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원효스님이 논을 지은 거예요. 그게 스뮤번의 저번입니다. 원효스님은 이걸 어디서 구했을까요? 원효스님은 금강산매경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원문을 그 수나라 때 황제가 스님들을 20명씩 풀어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해도 이름밖에 없었는데 원효스님은 어떻게 이 경전의 원문을 구해서 금강산매경론을 쓸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금강산매경이 인도에서 고타원 시타르타 시대에 불경이 만들어지던 시대에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일본의 불교학자인 미즈노 고겐이나 한국의 불교학자인 김명태 씨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미국의 아시아학자인 버스웰 같은 사람도 이런 주장을 해왔죠. 근데 저는 금강산매경을 위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위경이라는 얘기는 가짜 경전이라는 얘기인데 가짜는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학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위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고타멘 시타르타 저 시대에 만들어진 경전은 아니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진짜 경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대의 경전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즈노 고겐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거는 별거 없습니다. 김영택 학자는 신라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학자인 바스웰은 신라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은 신라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원효가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면서 얻은 깨달음 사건이 신라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라사회가 원효라는 성불한 스님에게 당신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오? 그것을 얘기해 주시오 라고 요구해서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이 나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용궁에서 기원했다는 설화밖에 없는 금강산매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